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앞서 서울에서 보도된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국토부는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규정하고 최고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사위가 밝힌 가장 결정적인 붕괴 원인은 설계 무단 변경입니다. 붕괴가 시작된 곳은 38층과 39층 사이. 배관을 설치하는 별도의 공간, 피트층입니다. 바닥 시공법을 바꾸면서 원래 설계에 없던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피트층 바닥에 더해진 무게가 원래 설계보다 2.24배나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층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아래쪽 3개 층에 설치했던 임시기둥, 동바리는 작업을 편하게 하려고 제거했습니다. 무게는 무거워졌는데 지탱할 기둥까지 없앤 겁니다. 지지 기둥, 동바리가 없는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충격 하중이 전달되어 전체적으로 연속적으로 붕괴가 되었습니다. 콘크리트도 불량이었습니다. 조사위가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를 조사했더니 설계 기준의 8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의 기준보다 더 많은 물을 섞는 바람에 강도가 줄어들고 철근과 붙는 힘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도 감리를 맡은 건축사무소 광장도 이런 부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시공관리, 감리 기능의 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는 무너진 201동 외에 전체 단지에 대해 2달간 안전진단을 해 보강공사나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현장이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이 되지 않아 피해 보상 협의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201동 건물이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구조가 마무리된 이후 붕괴 건물에 있던 잔해물 일부가 치워지긴 했지만 본격적인 철거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일부터 타워 크레인 등 장비가 들어올 예정인데 필요한 장비가 모두 설치되는 데만 한 달이 걸립니다. 붕괴된 23층에서 38층까지 외벽과 기둥을 다 철거하는 작업은 그로부터 석 달 뒤인 7월쯤에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있는 22층 이하 부분과 붕괴가 되지 않은 다른 건물을 어떻게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있던 입주 예정자들은 안전진단 결과에 관계없이 전체 동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실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재건축을 해라. 안 그러면 불안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를 집이니 못 들어가지 않겠냐.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먼저 수집을 해야 거기에 따른 이제 또 대책도 되고 또 대화도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요. 주변 상인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붕괴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상가들은 통행 금지 조치로 석 달째 아예 문을 닫았고 문을 연 일부 상점들도 사실상 휴업 상태입니다. 안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맨날 전화 와요. 거기 어떠냐고 상황이. 상황 좀 정리됐다 그래도 아이고 보면은 무서우니까 못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후속 조치나 보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는 일정조차 못 잡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 시공사 현장 소장 등 현산 측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발생 2달여 만에 수사당국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11일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금까지 2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출동하던 구급차가 버스와 충돌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을 위해 사이렌 소리의 크기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경광등을 켠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버스와 구급차가 충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초. 버스 운전기사는 교차로 진입 직전까지도 왼쪽에서 구급차가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기사님 말씀으로는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전혀 안 들렸다거든요. 차 안에 엔진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창문까지 다 닫아놓은 상태고. 사고 당시 구급대원들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출동임을 알릴 때 사용되는 구급차 사이렌. 구급차 내부는 사이렌 소리의 크기가 120데시벨을 넘기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난방이나 에어컨 가동 시 창문을 닫아놓거나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운전을 하면 사이렌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의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창문을 꽉 닫아놓으면 아무래도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사이렌 소리를 키워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소음 기준을 완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이렌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광주 동구에서는 사이렌 소리를 줄여달라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좀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키는 것도 사실 좀 주변의 눈치를 보고 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 위험조차 감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구급차.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사이렌 소음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20대 대선이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로 끝나면서 2달 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선거 지형이나 공천 룰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각 당이 선거 기간 내내 정치개혁, 공천 혁신을 내세웠던 만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20대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별 성별 갈라치기가 역대 어느 대선보다 심했다는 겁니다. 세대 포이론과 이대남과 이대녀의 대결 등 각 당은 핵심 지지 세력의 표를 얻기 위해 앞다퉈 경쟁 구도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세대 문제라든지 젠더 갈등 문제들을 호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우리 사회의 저성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주요한 균열 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대선이 끝난 뒤 80여일 만에 치러지는 만큼 이 같은 논란과 함께 지역 구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아직 선거구조차 어떻게 그려질지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거구 획정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인데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3인 이상 중대 선거구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하지만 시간에 쫓겨 현실화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모든 선거를 3인 선거구 제도로 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선거구에서 특정 정당이 2인 이상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을 일부러 확보하고자 하는. 특히 광주 전남의 경우 차기 정부에서 야당 지역으로 변했고 민주당이 85%의 지지율로 견고한 텃밭 민심을 확인한 상황. 지방의회를 점령하고 있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구 획정 때나 공천 때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지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호남 전역에서 2자릿수 지지율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기에는 여전히 힘이 딸리는 분위기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오는 18일. 유권자들은 각 당이 정치개혁, 공천혁신을 화두로 내세운 20대 대선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 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시행 첫날 병의원은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병원. 코로나19 검사 등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이제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 항원 검사 결과도 PCR 검사와 동등한 판정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하면 더 정확히 이제 전문의들이 해주시잖아요. 직접 그렇게. 그러니까 결과가 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속 항원 검사는 95%가량의 정확도로 광주 전남의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과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600여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 요양병원을 비롯한 각종 의료기관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의료진들의 확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도 일반 병원 병실에서 진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경증 환자 기피 현상에다 의료진들의 피로 누적 등 때문에 방역당국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방호복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는 충분히 지원할 거거든요. 일반 환자 진료 끝나고 확진자를 진료한다든지 또 병실 간격을 좀 넓힌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한편 소아 확진자도 늘고 있어 오는 31일부터 5살에서 11살 소아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소아병상 확보를 위해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주시가 아파트 30층과 주상복합 건물 40층 등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 규정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획일적인 층수 제한 기준을 지역별 특성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담당 부서에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입지 여건과 무등산 조망, 공공성 등을 고려해 층수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도시경관 계획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고층 건물 난립의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로 지난해 6월 준주거지와 상업지는 40층, 일반 주거지역은 30층까지만 건축물을 짓도록 했습니다. 업무상 사고 처리 비용을 떠안은 시내버스 기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업무상 연관성이 있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월 발생한 버스기사 A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연 결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의 보험 처리 건수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고 처리 비용을 개인이 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판정을 내린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가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로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와 보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는데도 현대산업개발 측은 끝까지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입주 예정자와 상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도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AI 대표 도시와 국가 주도의 군공항 이전 등 광주 현안 사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광주 발전은 차기 정부에서도 멈춤 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조만간 행정부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을 발족해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